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 군사 연습을 지켜봤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략무기 가동 점검 차원에서 핵무기 연습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육해공과 전략 로켓 부대 등 모두 15만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킨잘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의 출격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회피 기동이 가능한 전술 미사일 이스칸데르도 야전에 전개돼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카렐리아도 R-29 MRU 시네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발사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각종 무기의 운용 장면을 일일이 촬영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실전 대응 능력이 일사불란하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잠수함이 칼리브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실전 배치된 RS-24 야루스 ICBM도 동원됐습니다. 고기동 차량으로 이동하는 야루스는 마하 20의 속도로 최대 사정거리가 12,000km인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연습이 핵무기와 재래식 전략의 즉흥 전투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얼마 전에 예정된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바이든이 앞으로 며칠 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발언한 와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러시아는 서방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말고 동유럽에 배치한 병력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전략 핵무기를 동원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습의 특징은 흑해 함대가 포함된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병력을 원대 복귀시켰다고 밝힌 러시아가 다시 대규모 병력의 전략 전술 핵무기를 동원한 군사 연습을 벌이자 서방 세계는 경악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푸틴의 수에 놀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에서 군사력의 제일 목적은 실제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핵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떠드는 것은 호들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1월 23일 B-52 등 10대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러시아 국경 20km까지 비행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전략사령부의 연례연습 글로벌 썬더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핵 타격 능력을 점검하는 군사 연습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핵무력 과시도 미국의 무력 시위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다만 푸틴이 두는 체스가 미국보다 훨씬 과감합니다. 판이 거듭될수록 나타나는 푸틴의 수는 up the ante, 판돈을 더 높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은 친우크라이나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비상령을 선포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거리는 텅텅 비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는 두 공화국은 스스로 자치를 선언한 지역입니다. 국제적으로 국가 승인을 못 받았을 뿐 정부 조직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들 공화국은 우크라이나 군과 친우크라이나 민병대가 포격을 가하는 바람에 주민들을 러시아 로스토프로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러시아 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자기네들이 여기에 포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크림이 러시아로 귀속된 2014년부터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실리는 거동이 가능한 모든 남자들은 집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해 와서 남성들은 가족, 자녀, 부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입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간스크 공화국 지도자 레오니드 바스치닉 역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합쳐 통상적으로 돈바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정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게 민스크 협의입니다. 2014년 9월 5일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와 도네츠크, 루간스크 공화국 지도자가 맺은 정전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자치권을 부여합니다.
민스크 협의의 중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가 자치지역 선거인데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치렀다가는 크림처럼 러시아에 병합된다는 우크라이나의 공포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지역에서는 독립추구 세력이 강해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스크 협정은 그래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발생하자 러시아 국가두마는 2월 15일 찬성 351, 반대 16, 기권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두 공화국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푸틴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합니다. 2019년 말 푸틴은 독일의 메르켈, 프랑스의 마크롱과 함께 노르망디 포맷으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만났습니다. 푸틴은 이때 젤렌스키에게 민스크 협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의 다른 우크라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로 봤을 때 38%가 스스로를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언어를 말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어를 금지하고 우크라이나어를 강제하고 있다고 젤렌스키에게 따졌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계 학교는 2013년에 우크라이나어를 교육하기로 하는 반면 러시아계 학교에 대해서만 정체성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선거도 하고 러시아계를 탄압하지 말라는 게 푸틴의 요구였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해 러시아와 서방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그는 서방에 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위기만 고조시키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파탄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의 외교 공간 철수로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우크라이나로 오는 항공편도 크게 줄어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서방 측이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은 1994년 12월 5일 미국, 러시아, 영국 대표가 모여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반납하고 NPT 핵 확산 방지条約에 가입한 계기가 된 양해 각서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서구가 보장한다는 건데 그 약속이 유명무실화됐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왜 나토 회원국이 될 수 없느냐고 노골적으로 서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에서 답답함을 표출했지만 서방으로부터 사실상 버림받은 우크라이나는 계속 벼랑 끝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